코로나19 시작되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졌다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연 가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참고 버티고를 벌써 1년이나 했는데 끝날 것 같다가도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오늘 코로나19 시작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앞서 들으셨죠? 예. 11월까지는 그냥 가야 될 것 같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아휴 하고 또 한숨 지을까 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19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남으세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떤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심정입니다. 실제 얼마 전에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의 어떤 극단적인 네. 선택을 소상공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장을 이제 꾸리면서 가족들만 아니면 사실은 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와서 참 힘든 그런 한 해입니다. 아휴, 예. 아니 지금은 너무 다들 어려우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경제가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좀 끊으려면은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물론 코로나 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걸 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근데 둘 중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뭐 정부나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방역에는 상당히 만전을 기하는데 네.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서민 경제에는 찔끔 지원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예.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내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주 특수한 재난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감하게 예산을 투입해라.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뒤에 늘어난 부채는 장기 상환 계획을 세워서 메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그 손실 보전 네. 방안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도 예, 드리고요. 맞습니다. 예. 네. 현재 이제 부산에서는 9시 이후에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9시 이후 영업 금지하고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 사적 모임 금지, 예. 요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9시 영업이 이후 영업이 이제 허용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식당이라든지 카페 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실내 체육관에서는 이제 예년과 똑같이 9시 이후는 영업이 되지 않지만은 예. 문제가 되었던 이제 생필품 업소인 이제 마트라든지 상가 그리고 이제 PC방이라든지 뭐 오락실 임용실 같은 경우는 9시 이후는 영업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봐왔던 부산시의 이제 대책을 보면은 이게 불합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카페는 안에서 커피를 섭취하지 못하게 했으니 테이크아웃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출이 10분지 1토막 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는 정상 영업을 하니까 거기는 손님이 밀려 터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단순 규모로 이제 거리 이제 두기 제한을 했는데 300제곱미터, 그게 100평입니다. 100평 이상은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게 해놨고 또 SSM이라도 100평 이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제보가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좀 자기는 규모가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100평 이상 했는데 예. 바로 옆에 SSM은 영업을 하는 거 보면서 대기업 직영점은 가능한데 왜 우리 같은 개인 업소에게 이렇게 옥죄냐 하는
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9시 이후 예. 영업 금지가 100제곱미터 이하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예. 이하로 예, 그 맞습니다. 기준을 딱 잡으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작은 가게에 사람들이 더 밀집해 밀집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인가요? 뭐 흐르고 나서 바로 조금 예, 예. 시정이 되긴 맞습니다. 다 예, 예. 이제 9시 이후에 영업 금지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한꺼번에 사실 이제 방역 당국의 고충도 조금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예. 거를 일일이 하기가 힘드니까 쉽지는 요런 않죠.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좀 거리에 나가고 집회를 하는 이제 예, 그렇죠. 차근차근 생기더라고요. 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PC방 업주들이 한 40여 분이 시청 앞에서 집회 현장에 나가봤었거든요. 네. 예. 그분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업 피크 시간대인 9시 이후부터 영업이 안 되는데 이거는 매장을 문을 열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대신 자기들은 방역은 철저하게 해놨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가서 본 많은 PC방에도 QR코드를 점검하고 또 송풍이 잘 되게 하고 거리두기 또 칸막이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일반 카페보다 훨씬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완화가 예. 됐죠. 네네.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 피트니스 클럽도 조금 예. 완화가 되면서 8제곱미터에서 이제 4제곱미터로 예, 맞습니다. 예, 좀 그렇게 바뀌었고. 됐죠. 예. 네. 그 노래 연습장 그 사장님들이 예. 약간 퍼포먼스지만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부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까지 보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그 방역 당국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이 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좀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예. 디테일을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그 위원회 그 차원의 어떤 협의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오로지 이제 시민방역단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의료 전문가인 이제 의사들의 입장이 많이 네. 반영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저희도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1년 가까이 이렇게 매장 문을 닫게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오로지 자영업 문 닫는 게 K 방역의 전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실 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번을 계기로 그런 방역 수칙을 정할 때 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좀 듣는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신 사장님 전화 연결해서 듣긴 했는데 지금 이제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 폐업까지 가면은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천만에서 수억 가까이 네. 될 수밖에 없는 손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전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런데 폐업을 이제 하지 못한 이유가 계속 임대료를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리고 또 인테리어를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신용 보증을 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업자 반납과 동시에 이걸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없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그냥 백수로 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빚을 떠안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네. 하면 너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임차인을 데리고 와도 예.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니까 새롭게 그 월세를 올려서 그냥 계약을 하자.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좀 들려오던데 그래요. 근데 지금 폐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폐업을 그나마 하는 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있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요. 예. 그런데 폐업에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있긴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저희는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폐업하는 사람에게 뭐 폐업하는 이제 컨설팅 지원 정도 그리고 또 철거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업 전환을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폐업 비용에
비하면은 이건 대책으로서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 뭐 손실보상제 정도의 이렇게 예. 실질적인 도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죠. 지금까지 어쨌든 버팀목 자금 같은 이런 게 정부나 뭐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금 좀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런 예. 거는 어떻게 뭐 큰 도움은 안 됐습니까? 실제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이제 3차 이제 재난지원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렇죠. 부산시도 이제 1,856억을 지급했고 그런 상황에서 찔끔 지원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년 동안은 잘 다니는 직장에서 1년 동안 급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예.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버팀목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그런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한 3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영업 제한 업종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제한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턱없이 작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손실보상제인데 앞서도 예.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 뭐 대충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면 한 100조 원까지도 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긴 한데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예비비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11월까지 이게 된다면 추후에 또 재난지원금을 언제든지 또 출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자영업자 이제 손실보상제. 예.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화 조치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안이 보니까 월 보상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에서 최대 24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우려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코로나 지원 정책을 외국하고 비교를 한 해봤었거든요. 네. 하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한 30%까지 실제 코로나 지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 또 홍콩이나 호주, 싱가포르도 한 10% 정도 예산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GDP 10%면 해도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다 채도 GDP의 1% 정도인 2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 저희가 찔끔 지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우리 1997년도에 그 IMF 사태 예.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전 국민이 금모기 운동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장롱 곳곳에 그 깊숙이 숨겨놓았던 그 금이야, 네. 그 옥이야 다 들고 나서 나라 지키는데 구하는데 그렇게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GDP의 한 10% 수준 정도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2% 같으면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그런 파격적인 지원을 할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도 예.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방법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예. 아유,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잘 정비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다르면은 왜 저렇게 방역도 중요한데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입장 바뀌면은 사실은 전 재산뿐 아니고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보편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어떤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 화폐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비를 골목 상권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 국민에 대한 실제 보상과 또 골목 상권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서 나갈 때 비로소 코로나 극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아유, 참 누군들 지금 답답하지 않은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장사